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꼭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 콘텐츠인데요. 바로 독서 결산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를 진짜 너무너무 찍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한 달 단위로 그 달에 읽었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2월 한 달 동안 읽었던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달은 생각보다 책을 좀 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책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진짜 읽어보고 저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적으로 제가 별로였던 책은 별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좋았던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이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선으로부터고 정세랑 작가님의 장편 소설인데요. 제가 책마다 내 맘대로 별이라고 해가지고 5점 만점에 별을 한번 매겨봤는데요. 이거는 내 맘별 3.5개입니다. 이거는 사놓은 지 꽤 오래됐던 책인데 한 2년 정도 됐나? 근데 읽다가 사실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를 몇 번 했던 책이에요. 되게 이 책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뭐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랬었어요.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하기 초반에 사놨던 책인데 그때쯤에는 진짜 이해력이 너무 부족하고 책을 잘 읽을 줄도 몰랐거든요. 제가 국어를 또 못하거든요. 여기 책에 등장인물이 꽤 나오는데 되게 뭔가 복잡하고 이름도 잘 못 외울 것 같고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사실 어려운 책은 아닌데 그때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읽으니까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일단 줄거리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심시선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심시선의 10주기를 맞이해서 그 자식들과 손녀 사이들까지 심시선이 옛날에 살았던 하와이에 가서 제사를 지내자 해서 하와이로 떠나게 돼요. 근데 이 제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고리따분한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각자 이제 하와이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나 기뻤던 순간들을 들고 와서 그런 거를 서로 함께 공유하기로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기일 저녁 8시에 제사를 지낼 겁니다. 10주기니까 딱 한 번만 지낼 건데 고리타분하게 제사상을 차리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각자 그때까지 하와이를 여행하며 기뻤던 순간, 이걸 보기 위해 살아 있었구나. 쉽게 인상 깊었던 순간을 수집해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상징하는 물건도 좋고 물건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공유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건데 책의 전개가 각 인물들의 시선으로 계속 전환이 되면서 풀어져 나가거든요. 각자의 고민이나 역경, 뭐 기뻤던 순간, 뭐 인생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소설책을 그렇게 즐겨 읽는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재밌다는 책은 아니었어요. 끝부분으로 갈수록 오히려 좀 지루해지기도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그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책을 원래 좀 좋아하거든요. 소재가 진짜 신선하다던가 아니면 감명받는 문장이 많다던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의 도파민 요소가 조금 적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으로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라는 책이에요. 클레이 키건이라는 작가의 소설인데요. 이거는 내 맘별 4점입니다. 추천받아서 읽게 된 책인데 배송으로 시켰는데 생각보다 얇아가지고 진짜 하루에 2~3시간 만에 뚝딱 끝냈던 책이었어요. 줄거리를 많이 스포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펄롱이라는 한 남자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녀원으로 석탄 배달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신창이가 된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 여자아이를 보고 펄롱은 마음이 계속 찜찜해하지만 아내는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펄롱은 나중에 결국 수녀원으로 가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바로 인상 깊었던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들이 있지. 펄롱은 차를 몰고 시내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주고받는 것을 적절하게 맞추어 균형 잡을 줄 알아야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임을 알았고 왜 어떤 집에서 받은 사탕 따위 선물을 다른 더 가난한 집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늘 그렇듯 크리스마스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좋은 면과 가장 나쁜 면 둘 다를 끌어냈다. 저는 이 책이 겨울에 그것도 연말 시즌에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여기서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배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모두가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막 연인과의 사랑, 가족과의 따뜻한 행복 이런 것만 비춰지기 바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감춰진 또 다른 모습? 그런 침울하고 암울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크리스마스 이면을 드러내는 문장이라서 표시를 해뒀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게 책의 가장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문장 안에 펄롱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과 그 신념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꼽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펄롱은 결국 이 아이를 구하기로 결심을 내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고 있던 사실들을 펄롱이 그거를 깨버렸고, 그러니까 펄롱이 어쩌면 그것들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드러낸 거고,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본인의 생계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자멸적인 용기를 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책이었어요. 현 시대에도 가려져 있는 수많은 불편한 사실들과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면서도 그리고 침묵과 용기의 그 경계는 어쩌면 정말 한 끗 차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책이 두껍지는 않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정말 저의 인생책이 된 책입니다. 이거는 내 맘별 바로 5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의 제목에 끌리게 돼서 읽게 되었는데 도대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되게 철학적인 책을 좋아해요. 제가 N이라 가지고 인간은 왜 존재하고 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진화했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래서 저같이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을 한 번 읽고 인생책이 된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이 책이. 그래서 그때는 되게 안 좋아했던 책이거든요. 이거는 두 번 다시는 못 읽겠다. 또 읽어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히 불호였던 책이 극호가 돼가지고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의 언어 이 구사력과 능력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책이에요. 이건 딱 그 처음 읽었을 때 그 뭔가 경이로움과 감동, 이 신선함이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거리를 그 어디서도 듣는 것보다 그냥 바로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이 책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읽었는데 좀 더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그 이동진 평론가님 영상 찾아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인상 깊었던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우리 발밑에 가장 단순한 것들조차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는 전에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리라는 것. 진보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은 확실성이 아니라 회의로,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회의로 닦인다는 것.
이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삶의 규칙들과 규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이야기. 근데 그 세상의 이야기는 인간 중심적인 거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라나? 하여튼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실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찾아 나갈 것이고 틀리고 틀리면서 수정 가능성이 있는 회의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 삶을 진보해 나갈 것이다. 이걸 진짜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게 말하는 연습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하여튼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과학이랑 진짜 1도 안 친해요. 이게 과학 부분 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은 이 책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철학, 인문, 자기계발, 인생의 지혜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내 맘별 4.3점입니다. 이런 부류의 책을 되게 좋아해요. 인생의 명언을 얻고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되고 좀 마인드셋을 많이 할 수 있는 책을 좋아해서 이 책도 되게 좋게 읽었는데 여기 붙여놓은 게 많죠? TMI를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전전 X의 블로그를 정말 가끔 가다가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책 리뷰가 올라왔는데 이 책을 올린 거예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막 즐겨 읽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책 리뷰를 올렸길래 이거 되게 궁금한데? 어떤 책이길래 그러지? 해서 되게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고 그래서 이 책은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이 말이 맞아요. 비욘 나티코가 젊은 나이에 이제 승려가 돼가지고 거의 17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거든요. 속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정적이면서 규율화된 삶을 살면서 얻게 되는 삶의 진리와 지혜들 이런 거를 이제 전하는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바로 인상 깊었던 문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억하고 싶은 명언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랜덤으로 열어볼까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르는 생각들은 내려놓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설사 그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요.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생각이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내려놓기의 중요성.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푸와 피글렛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푸와 분홍색 수영복을 입은 피글렛이 눈앞에 선하지 않나요? 두 친구는 토끼네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푸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참 영리해. 맞아, 토끼는 참 영리해. 피글렛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게다가 토끼는 머리가 똑똑해. 푸가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맞아, 토끼는 머리가 좋아. 피글렛이 다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 사이에 한참 침묵이 이어지더니 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봐. 저는 우리 모두 내면의 곰돌이 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각과 마음을 깨우고 매 순간의 새로움을 알아차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이 곰돌이 푸가 보고 싶어졌어. 제가 이 책을 필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내가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깨끗한 삶의 모습이 담긴 책. 이런 삶을 남기고 싶다 라고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책이죠.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달의 책인가? 방에서 소개하면서 되게 그냥 계속 베스트셀러인 책인데 영상 보고 바로 구매한 책이거든요. 아이러니한 거는 아직 다 안 읽었다는 거. 완독을 못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말 기대한 책인데 왜 완독을 못했냐. 저랑은 잘 안 맞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미술관? 약간 예술이랑은 잘 안 맞나 봐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대한 그런 세세한 어떤 전시가 열리는지,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여기 주인공 브링리가 그런 작품들을 보고 뭘 느끼는지 미술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화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예술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게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줄거리를 진짜 짧게 요약한다면 주인공 패트릭 브링리의 형이 죽게 되면서 충격적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브링리가 찾게 된 곳이 이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 일이었고 그 경비원 일을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겪게 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화들을 담은 책이에요. 되게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직업이 되게 단순할지는 몰라도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 있는다는 그 직업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몇 시간 동안. 막 이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고 하루하루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게 정말 깊게 와닿았던 책입니다. 저한테는 지루한 책이지만 꼭 완독을 해보고 싶은 책이어가지고 3월 달에는 꼭 완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거 인상 깊은 문장을 하나 말해볼까요? 이런 거에다가 붙여놨구나. 아메리카 전시관의 분수대 앞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전 두 잎을 건네며 말한다. 하나는 네 소원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네 소원만큼 간절한 다른 누군가의 소원을 위해서.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듣자마자 언젠가 내 아이들에게 똑같이 말해주리라 결심한다. 이 부분에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해준 말 자체도 정말 감동적이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사소하게 지나칠 법한 이런 말들을 기억해내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일했다면 그냥 다리 아프고 힘들어서 손님들도 그냥 다 약간 일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본인의 직업을 사랑했다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던 문장으로 표시를 해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2024년 2월 한 달 동안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권 빠졌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3월 달에도 책 열심히 읽어가지고 컨텐츠로 꼭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I've been walking